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존경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존경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고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나이를 먹어도 아무도 찾지 않고 외면당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당신의 노년이 존경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참으로 유혹적인 것입니다. 잠시의 재미와 순간의 우월감을 가져다 주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이웃의 소식, 친구들의 근황, 자식들의 일까지 모든 것이 화제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인격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내 얘기도 다른 곳에서 하겠구나. 뒷담화는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존경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합니다. 오히려 남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저분 참 좋은 분이시네요. 요즘 보니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존경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울이 됩니다. 둘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화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아가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짧아지기 쉽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해가니까요. 하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분노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순간적으로는 따뜻함을 주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관계도, 신뢰도, 존경도 모두 한 번의 분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면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에게 화를 내면 친구가 떠나갑니다. 이웃에게 화를 내면 이웃들이 피해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올라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려 합니다. 잠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훈련된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분노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성숙함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며 존경받는 인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약속을 가볍게 어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작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했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존경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점심 약속 하나, 전화 한 통, 작은 만남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새 신뢰라는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됩니다. 약속은 그 크기가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에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작은 신뢰를 쌓는 사람이
큰 신뢰도 받습니다. 저 분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쌓아온 신뢰뿐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며 쌓이는 것입니다. 넷째,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배움이 적든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깔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태도에 드러나게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일을 대할 때 오히려 더 공손합니다. 배달 온 청년에게도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고, 다른 의견이어도 존중해 줍니다. 저 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에 바르다라는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라는 마음가짐이 존경받는 인생의 밑바탕이 됩니다. 다섯째,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내 덕분에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에 배어납니다. 하지만 타인의 노력을 내 것인 양 말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성과를 나누고 공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더 많이 기여했음에도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된 일이에요. 저는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존경을 부릅니다. 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섯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식당 종업원, 택배 기사님, 청소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나보다 어린 후배들,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순간은 우쭐할지 몰라도 결국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따뜻함으로 자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께 더욱 고마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저 분은 남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평판이 바로 존경을 불러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진정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깜빡해서 그랬어.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일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런 변명들은 순간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말 한마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변명 대신 책임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존경을 얻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존경받게 만듭니다. 솔직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덕목입니다. 여덟째,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젊을 때 다 배웠지. 나이를 핑계 삼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 때로는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존경받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책 한 권, 새로운 기술 하나, 젊은 세대의 생각 하나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배우려 하네라는 말은 곧 존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묻고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랑으로만 대화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재산, 자식,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대화는 금세 지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도 풍부하고 자랑할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자랑만으로 대화를 채우면 상대방은 점점 지루해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줍니다. 경청은 곧 존중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줌으로써 존경받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일방적인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힘들었겠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반응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듣는 능력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민도 동년배들의 걱정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열째,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인생을 살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사회적 의무도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이웃을 돕고 가족을 보살피며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작은 기부, 작은 친절,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이 존경받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나눔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 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받는 인생을 위한 10가지 금기. 첫째,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고. 둘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않으며. 셋째, 약속을 가볍게 어기지 않고. 넷째,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며. 다섯째,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여섯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일곱째,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여덟째,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아홉째, 자랑으로만 대화를 채우지 않고. 열째,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이 10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존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수십 년 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존경받는 인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진정한 존경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쌓아온 관계와 만들어온 신뢰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며 가장 큰 유산입니다. 존경받는 인생이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뒷담화 대신 칭찬을, 분노 대신 이해를, 변명 대신 인정을, 자랑 대신 경청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존경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존경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고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나이를 먹어도 아무도 찾지 않고 외면당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당신의 노년이 존경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참으로 유혹적인 것입니다. 잠시의 재미와 순간의 우월감을 가져다 주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이웃의 소식, 친구들의 근황, 자식들의 일까지 모든 것이 화제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인격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내 얘기도 다른 곳에서 하겠구나. 뒷담화는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존경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합니다. 오히려
남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저분 참 좋은 분이시네요. 요즘 보니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존경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울이 됩니다. 둘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화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아가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짧아지기 쉽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해가니까요. 하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분노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순간적으로는 따뜻함을 주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관계도, 신뢰도, 존경도 모두 한 번의 분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면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에게 화를 내면 친구가 떠나갑니다. 이웃에게 화를 내면 이웃들이 피해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올라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려 합니다. 잠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훈련된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분노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성숙함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며 존경받는 인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약속을 가볍게 어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작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했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존경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점심 약속 하나, 전화 한 통, 작은 만남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새 신뢰라는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됩니다. 약속은 그 크기가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에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작은 신뢰를 쌓는 사람이 큰 신뢰도 받습니다. 저분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쌓아온 신뢰뿐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며 쌓이는 것입니다. 넷째,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배움이 적든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깔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태도에 드러나게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일을 대할 때 오히려 더 공손합니다. 배달 온 청년에게도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고 다른 의견이어도 존중해 줍니다. 저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에 바르다라는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라는 마음가짐이 존경받는 인생의 밑바탕이 됩니다. 다섯째,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내 덕분에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에 배어납니다. 하지만 타인의 노력을 내 것인 양 말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성과를 나누고 공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더 많이 기여했음에도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된 일이에요. 저는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존경을 부릅니다. 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섯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식당 종업원, 택배 기사님, 청소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나보다 어린 후배들,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순간은 우쭐할지 몰라도 결국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따뜻함으로 자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께 더욱 고마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저 분은 남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평판이 바로 존경을 불러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진정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깜빡해서 그랬어.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일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런 변명들은 순간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말 한마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변명 대신 책임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존경을 얻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존경받게 만듭니다. 솔직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덕목입니다. 여덟째,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젊을 때 다 배웠지. 나이를 핑계 삼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 때로는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존경받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책 한 권, 새로운 기술 하나, 젊은 세대의 생각 하나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배우려 하네라는 말은
곧 존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묻고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랑으로만 대화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재산, 자식,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대화는 금세 지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도 풍부하고 자랑할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자랑만으로 대화를 채우면 상대방은 점점 지루해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줍니다. 경청은 곧 존중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줌으로써 존경받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일방적인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힘들었겠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반응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듣는 능력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민도 동년배들의 걱정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열째,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인생을 살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사회적 의무도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이웃을 돕고 가족을 보살피며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작은 기부, 작은 친절,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이 존경받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나눔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 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받는 인생을 위한 10가지 금기. 첫째,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고. 둘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않으며. 셋째, 약속을 가볍게 어기지 않고. 넷째,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며. 다섯째,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여섯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일곱째,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여덟째,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아홉째, 자랑으로만 대화를 채우지 않고. 열째,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이 10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존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수십 년 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존경받는 인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진정한 존경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쌓아온 관계와 만들어온 신뢰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며 가장 큰 유산입니다. 존경받는 인생이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뒷담화 대신 칭찬을, 분노 대신 이해를, 변명 대신 인정을, 자랑 대신 경청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